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제 6월 20일 윤석열 대망론의 허망한 이유 세 가지를 갖다가 끝으로 지난 한 열흘 동안 보면은 집안일 때문에 유튜브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죠. 선비가 무릇 3일 후에 만나면 눈을 부빌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열흘 동안에 괄목상대를 3번 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열흘 동안 사실 저는 그동안 이런 집안 사정 때문에 팔로우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그동안 한 열흘치 뉴스를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결국 그동안 마치 새로운 군 통수권자인 양, 여왕인 양, 군부를 등에 업고 내지는 군부의 등에 업혀서 칼을 휘두르던 김여정과 또 김정은 간에 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왜 김정은이 김여정이 주도하던 대남 대적 사업을 갖다가 일단 전격적으로 중단시켰다 하는 모습 보면서, 이건 김여정, 김정은 간에 어떻게 보면 옛날 연개소문 이후에 고구려의 남산과 남생과 남산 두 형제지간의 골육상징. 사실 그 당시 남생과 남산 간의 싸움에도 오부의 귀족들, 군벌 세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편짜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마디인 남생을 밀고 또 한쪽에서는 막내인 남산을 밀어서 그와 같은 어떤 사달이 났었는데,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 간에 그와 같은 묘한 어떤 긴장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 하는 변화가 우선 첫째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6월 23일이죠. 미국 현재 시간 6월 23일 발간된 존 볼튼의 자서전. 그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그 자서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난 2년여 있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다음에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보도다리, 싱가포르에서의 만남 등등등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 훗날 역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요즘 조금 강경한 목소리 내시는 분들 이런 여적죄라는 표현을 갖다 많이 하시죠. 여적죄. 적을 단순히 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을 끌어들이는 여적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미래통합당 야당이라든지 몇몇 강경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라고 질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보니까 인국공, 인천국제공항 공사 한 1902명인가요?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이게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그 이틀 후에 5월 12일 당시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옮기겠다. 물론 정규직으로 다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 등등으로 못했던 것인데,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보면은 그 문제만 놓고도 지금 보면 국민들, 특히 취업 절벽에 절망하고 있는 20대 30대들이 화가 날 판인데, 김두관 의원이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이러고 저러고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면서 결국 보니까 자기 아들은 5년 동안 영국에 유학 갔고 딸은 중국에 유학 갔고, 또 김두관 의원의 그와 같은 궤변을 갖다가 지금 재판하기도 바빠 죽겠는 조국 전 법무장관은 김두관을 갖다 옹호하는, 왜? 가자는 개편이고 개는 가재편이거든요. 둘 다 비슷한 인간들. 흔한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남 좌파들,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그야말로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대변자인 듯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욕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는 그 같은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조국 씨가 이제 또 김두관 씨를 갖다 옹호하고 있으면서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우리 세상이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이제 추미애 현 법무장관이 보면 지난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 동시에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째려보면서
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그야말로 서로 싸우지 말고 잘해라 라고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째려보다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젠 내가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겠구나 싶어서 거의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난동을 부리듯이 그야말로 뭐 초선 의원들을 놓고 책상을 내리치고, 원래 추미애 옛날 의원 책상 내려치고 술만 먹으면 책상 내려치는 게 특기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난동을 부리면서 그야말로 밑바닥 밑창을 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 지난 열흘 동안에 있었던 뉴스인 것 같고, 뭐 다섯 번째는 조금 전 속보로 들어온 겁니다만은 결국 민주당이 그야말로 독주하고 뭐 아나 무인 무소불위 권력의 힘을 휘두르는 가운데 18개 상임위를 다 독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난 열흘 동안 있었던 뉴스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왜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오버하는가, 즉 왜 오버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한마디로 썩은 동아줄을 갖다가 잡은 겁니다. 지금 당장 보기엔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잡았는데 조만간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임을 갖다가 알게 될 날이 그리 머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현직 언론인들, 전 현직 언론인들이 빈소를 찾아서 일종의 빈소 밤늦게까지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뭐 정치평론가 분들도 많이 와주셨고, 또 현직 언론인들, 또 뭐 논설위원들, 많은 분들이, 또 현 정치인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1위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한테 절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옹이하고 있는 그 문재인 세력들은 이낙연 씨에게 다음 차기를 갖다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99% 합의된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에게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나가서 7개월짜리 당대표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은, 이낙연 씨가 이른바 막강한 황태자로 떠올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결코 이낙연 씨가 그와 같이 계속 질주하는 것을 원치 않죠. 게다가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 만들었을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씨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에 대한 친문호들의 시각은 사실 내심 싸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호남 대표하는 사람은 이낙연 의원 말고도 지금 정세균 현 국무총리도 호남이고요. 현재 지금 조만간 통일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호남입니다. 오히려 보면 친노 입장에서는 정세균이, 또 친문 입장에서는 친노보다 더 성골이죠. 친문 입장에서는 임종석이 더 보면은 이낙연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자신들이 추대하고 옹립하고 싶은 그런 카드겠죠. 여기에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마 7월 8월에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서 300만원 선거법 위반에 300만원 벌금이 확정된다면 빠지가 떨어지고 38억의 국고보조금도 반환한 채 5년 동안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선출직 공직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 2위로 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거의 불확실한 쪽에서 거의 낙마하는 쪽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범여권의 차기 대선 레이스는 무주공산인 거예요. 대원칙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씨 같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있는 듯 보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기에 차별할 가능성이 있는 이 카드를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이재명 씨는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사이도 안 좋습니다만 저절로 소멸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여권 문재인 대통령, 역대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직 대통령은 자기의 의중에 맞는, 그래서 자기의 손으로 누구에게 이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 친구에게 큰 부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 그 대표적인 것이 마치 오늘 6월 29일입니다만은 과거
6.29, 1987년 6.29 선언 때도 전두환 현직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총 연출과 기획에 따라서 노태우 총재, 노태우 대선 후보의 그냥 멋진 연기로서, 물론 두 분이 뭐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만은, 그와 같이 현직과 또 미래의 권력이 의기투합했을 때만이 자연스럽게 6.29 선언같이 현직 대통령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흔한 얘기로 나를 밟고 가도 좋다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는 밟고 가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미리 밟고 갈 겁니다. 때문에 지금 문재인과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마음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려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드디어 추미애 장관과 김두관 의원들이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마지막 선거 유세, 종로 유세 때 당시 정몽준, 차기는 정몽준이라고 연호하는 정몽준 팬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당에는 추미애, 정동영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정동영은 대통령 후보는 됐습니다. 추미애도 아마 그와 같은 향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 수도권, 서울에서 5선 지역구 의원을 한 추미애, 한때는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들었던 추미애, 어떻게 하든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보면 옹이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 원리주의자들이죠. 친문 세력들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과거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당시 조순영 당대표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물론 자기가 반성한다, 잘못했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주홍 글씨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지금 지나치리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팬덤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보면 윤석열 잡아먹지 못해서 책상을 치고 그야말로 막말을 하고 마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무슨 졸개나 되는 듯이 그와 같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오늘도 보니까 고소고발당했더군요. 그와 같은 그야말로 홍위병적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남해 군수하면서 리틀 노무현, 즉 보면 출신이 보면 뭐 대학도 그 당시 초기에는 못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닥부터 올라왔다 해서 별명이 리틀 노무현입니다. 리틀 노무현인데 이 김두관 의원도 2012년 대선 경선 때 그 당시에 문재인, 그 당시에 경남지사를 포기했죠. 그 바람에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경남지사가 됩니다만은, 경남지사를 갖다 포기하면서까지 배수의 진을 치고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던 김두관 현 의원입니다. 리틀 노무현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사실 한번 전쟁을 크게 치르고 나면 좀 앙금이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지금 김두관 의원도 자, 이제 무주공산이다. 지금 뭐 이낙연이 있기는 하나 이낙연한테 줄 가능성은 없고 이재명은 곧 아웃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무주공산에서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팬덤들에게 낙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부아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공단 이 비정규직 문제 갖고 막 오버하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역풍에 맞아서 지금 김두관 하면은 이제 불공정과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마치 과거에 보면 이 서인이 집권한 다음에 집권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됩니다. 또 동인도 집권을 하게 되면 잠시입니다만 동인 집권하게 되었을 경우 남인과 북인으로 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친노, 옛날 범친노가 이제는 마치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듯이 좀 점잖고 비교적 그나마 염치를 좀 알고 있는 친노와 염치 불구하고 원리주의자, 그야말로 탈레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친문으로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 친문의 그런 친문 팬덤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얘기했죠. 진짜 진절머리, 이제 진저리가 친다.
정남이가 떨어진다, 정 떨어지게 한다 얘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딱 한 15% 20% 내에서는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 우군조차도 올바른 이야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이라든가 또 이원욱 의원이라든가 막 공격합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은 굉장히 보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듯이 착각합니다만 확장성이 거의 빵점입니다. 이런 걸 바로 이제 보면 에코 챔버라고 그러죠. 조그만 방에 자기 혼자서 과음 지르면 거기서 막 그 울림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목소리를 내는 듯 착각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원리주의자 친문들은 에코 챔버에 갇혀서 마치 저 구들장군 입을 뒤집어 쓰고 마구마구 과음 지르는 격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추미애 장관과 김두관 의원이 이 친문의 힘을 믿고 친문에게 아부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왜냐하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볼튼 이야기라든가 그동안 자신이 굉장히 믿고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별로 철학도 없었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그다음에 탈원전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지금 어제 6월 17일자로 22번째던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 내놓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홍보수석하던 조기숙 현 이화여대 교수가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인하고 만났더니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일본까지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다. 또 자기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건의드렸는데 뭐 쪽 하나만 쓰고 나머지 쓰지 않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조기숙 친노의 핵심이죠. 조기숙 이대 교수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다. 그리고 조기숙 교수는 이런 얘기해. 나는 1가구 1주택이고 지난해 집 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 사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김두관 그러니까 부동산, 소주성, 대북정책 다 무너졌죠. 탈원전 무너졌죠. 자, 이런 상태에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마어마한 국민적 경멸이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큰 이만한 동아줄인 자로 잡았습니다만은 조만간 뚝 떨어지는 썩은 동아줄임을 알게 될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나 국민들의 눈밖에 나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과거 97년 대선 때 DJ 당시 대통령 후보 때 그 당시 추다르크라고 했습니다. 잔다르크 유세단 끌고 다니면서 추미애 뭐 박력이다 추다르크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툭하면 갖다가 과음 지르고 툭하면 책상 치는 그야말로 꼰대. 거기다가 그저 마구 뭐 위아래도 없이 마구 치고받는 뺑덕 할멈 같은 그런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으니 추미애 지금 장관은 2022년 대선 내지는 2022년 서울시장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언감생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김두관 의원 결국 저도 몰랐어요. 이번 알고 봤더니 김두관 의원 보면 언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야말로 그렇게 학비가 비싸다는 영국에 5년 동안 아들을 갖다가 유학 보내고 딸을 중국에 유학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공이다 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두관 의원이 이번에 인천국제공항 이 비정규직 문제에 들어가면서 괜히 20대 30대 이 젊은이들 가슴에 염장을 치고 염장을 지르고 부활을 돋구는 바람에 김두관 하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상징이 되어버렸으니 김두관 의원은 무주공산 범여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뛰기 위해서 친문 세력을 좀 등에 업고 뭐 해보고자 하는 모양입니다만은 이 또한 연목구호라고 봅니다.